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대 구로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승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뭐 굉장히 흔하고 다들 이제 자기의 증상 또 질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뭐 생각해보면 또 잘 모르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이 질환에 대해서 좀 쉽고 편하게 여러분께 또 말씀드리고 또 질문 받고 답도 하고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이런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이 보통 이제 느끼는 증상이 사진을 보시면은 어떻게 본인의 증상과 좀 연관이 있다, 이런 경험이 있다, 뭐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가슴 쓰림이 제일 흔한 증상이라서 이런 식도염은 우리나라에서 성인의 한 10에서 20%가 경험을 흔한 질환이죠. 질환이지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잘 또 모르기도 합니다. 흔하지만. 그래서 조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식도염. 예, 말 그대로 이제 뭔가 식도로 올라와서 증상 그거 일으키고 또 식도 점막에 손상을 일으키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표적인 증상은 두 가지, 가슴 쓰림 그리고 식물 역류가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만성 질환입니다. 즉 이제 뭐 되게 오래 가고 뭐 10년, 20년 된 환자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완치 목적보다는 뭔가 관리하고 이렇게 합병증이 안 생기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왜 생길까요? 이제 뭐 이게 단어가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LES, 뭐 하부 식도 관략근의 문제가 제일 큰데요. 말 그대로 식도 밑에 부분에 식도의 관략근이 두 개가 있거든요. 예, 상부 식도 관략근과 하부 식도 관략근이 있는데 하부 식도 관략근은 이제 식도에서 위로 넘어가는 부위에 있는 그런 조인근인데 이게 이제 이거 밑에 써 있듯이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문지기 역할. 이제 뭔가 식도에서 위로 넘어가면은 이제 이게 다시 올라오지 않아야 되잖아요. 소화가 잘 되려면. 근데 이게 그러려면 이제 이렇게 관략근이 제대로 역할을 하면서 안 올라오게 문지기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될 때 증상이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게 제일 큰 이제 어떻게 보면 병리 원인 중에 하나고요. 이게 음식물 넘어갈 때는 이완이 잘 돼야 되거든요. 이완 이후에 이게 잘 안 닫혀서 산이라든지 뭐 음식물, 가스 뭐 이런 것들이 역류가 되면서 증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 이제 뭐 식도 관략근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생활 습관, 뭐 약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좀 자세히 볼까요? 그래서 이제 관략근도 문제지만 뭔가 위 안에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밑에 써 있지만 예를 들면 이제 과식을 해서 음식물 많이 먹으면은 배가 빵빵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위 안에 압력이 높아지고 또 이제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은 이제 위 운동이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위 배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배출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소장으로 잘 안 넘어가니까 위 내 압력이 높아지기도 하고 탄산 음료를 마시면은 이제 그 이산탄소 나오면서 배가 빵빵해지면서 이제 그런 위 압력이 높아지기도 하고 커피 등도 연관이 있고 이제 복부 비만, 내장 지방이 많으면은 위를 누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압력이 높아지고 임신 또한 과도한 운동을 하면서 이제 복압이 높아지는 상황이 생길 때 이제 거꾸로 이제 위 안의 음식물이 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식도로 역류를 하게 됩니다. 되게 다양한 원인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ALS 이게 단어가 어려운데 하부식도 관략근이거든요. 이게 정상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에 식도고 위고 식도에서 위로 이제 음식물 내려가면은 정상적으로는 여기 이 관략근이 이제 오므리고 있어서 닫혀 있어서 이제 음식물이 올라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음식물의 산이 근데 이게 이제 약화가 되면서 위내로 들어간 음식물 또 이제 음식물이 들어가면은 위산이 나와서 이제 소화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위산이 분비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역류를 하면서
뭔가 이런 식도 이 부위 여기 이거를 이제 위에서 본 그림인데요. 그 내강에서 내시경으로 보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이게 염증들이 이렇게 미란성 염증들이 이렇게 심하게 이분의 사진은 굉장히 이제 역류가 이제 오래돼 가지고 합병증이 온 그런 상태인데 이렇게 좁아져 있습니다. 궤양도 있고 식도가 좁아져 있어 가지고 이제 협착이 와서 이게 굉장히 심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예, 합병증이 생기면 이제 식사를 좀 하기도 힘들겠죠. 이렇게 되면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표적인 증상은 또 말씀을 드렸지만 뭐 가슴이 화끈거리고 이제 주로 이제 명치 흉골 뒤쪽의 부분에 화끈거림이라고 합니다. 헛번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또 대표적인 증상 중에 두 번째인 이제 신물 역류 같은 게 있고 이제 참을 수 없는 더부룩함, 소화 불량이죠.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식도염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소화 불량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이럴 때 더부룩함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식후에 눕거나 누우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물리적으로 위내 내용물이 이제 식도로 역류를 하기 쉽겠죠. 물리적으로. 또 이제 숙이면서 복압이 높아질 때 증상이 악화됩니다. 이거는 이제 비전형적인 증상인데요. 이제 전형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되게 다양한 증상이 있죠. 이제 기침, 목소리가 변하고 잠기거나 목에 이물감, 또한 입냄새도 많이 좀 호소하는 증상입니다. 불행히도 이제 이런 비전형적인 증상은 전형적인 증상에 비해서 치료를 하더라도 좀 잘 안 낫는 경향이 있는 게 좀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렇게 반복되지만 누가 더 이렇게 식도염에 잘 걸릴까요? 잘 발생을 할까요? 또 이제 비만이 있는 경우, 또 이제 흡연, 음주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하부식도 관략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약화가 되기 때문에 잘 생기고요. 또 야식을 먹고 이제 바로 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증상이 발생될 수 있고, 또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이 위 정체를 일으키면서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이제 그럴 수 있고, 스트레스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류성 식도염의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정 약물, 예를 들면은 이제 뭐 혈압약 중에 이제 그런 식도 하부 관략근 약화시키는 이게 기능 이완시키는 그런 약물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다양한 이제 위험 인자가 있겠고요. 이제 아까 잠깐 사진에 보여드렸는데 이제 방치하면은 이제 뭐 안 좋겠죠. 당연히 이제 증상 때문에 이제 뭔가 증상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게 식후에 증상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식사를 하기가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이러면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식도염이 심해지고 이제 궤양이 생기면서 협착이 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밥을 먹기가 힘들잖아요. 소화도 이제 잘 내려가지도 않고 당연히 이제 문제가 되겠고 또 이제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유병률은 낮습니다. 이제 발해식도라고 이제 식도염의 염증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세포가 변하게 됩니다. 세포가 변하게 되고 발해식도가 발해세포로 이제 변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이형성이란 말은 이제 세포가 이제 뭔가 전함성 병변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얘기하는데요. 발해식도가 되고 발해 이형성이 되고 이러면서 이렇게 식도암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서양에 비해서 이런 퍼센테이지가 높진 않습니다. 한 1% 미만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리고 방치를 하고 이렇게 이제 식도염이 반복되면서 발해식도, 식도 이형성이 생기면 이제 식도암의 위험성이 증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좀 해야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진단은 이제 뭐 증상으로만도 진단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흔한 질환이기도 하고 그래서 환자가 증상을 아까 말씀드렸던 가슴 쓰림이나 역류 증상이 있으면 어느 정도 본인도 이제 스스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좀 필요하면 검사를 시행합니다. 내시경을 하는데요. 내시경을 하는 주된 원인은 이제 뭔가 이제 객관적인 검사죠. 이제 보통 이제 식도염을 진단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뭔가 경고 증상, 뭐 구토를 한다든지
뭐 피를 토한다든지 아니면 뭐 혈변을 본다든지 이런 경고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내시경을 해야 됩니다. 또 이제 그 외에도 객관적인 검사가 이제 24시간 식도 임피던스 검사라는 검사인데 뭐 처음 들어보는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코에다 얇은 관을 껴서 이제 하부 식도에다가 이제 그 단자를 이제 유치를 시켜서 24시간 동안 이제 음식물 역류나 산의 역류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 퍼센테이지가 넘으면은 제가 객관적으로 이분은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고 진단을 하고 이제 치료하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역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또 이제 식도의 그런 운동 질환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아칼라지아 뭐 이런 식도 운동 질환이 있는 경우 그럴 때는 이제 뭔가 식도 하부 괄약근이 막혀서 안 내려가는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24시간 식도 산도 검사, 또 내압 검사, 또 필요하면 내시경 같은 객관적인 검사들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예, 그 식도염에도 이제 보시면은 미란성 식도염, 비미란성 식도염이 있습니다. 증상만 있고 이런 보시듯이 이제 미란이 없는 경우에는 비미란성 식도염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꽤 많습니다. 뭐 절반 정도 넘어가는 걸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예, 보시면은 이제 미란이 없는 경우, 이제 이렇게 미란이 있는 경우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진단을 하고 치료하게 됩니다. 네, 치료는 이제 주된 치료가 두 가지가 있죠. 이제 약물 치료가 있겠고, 생활 습관 조정이 있는데, 뭐 한 가지만으로 완벽하게 치료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좀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이제 생활 습관만 바꿔도 좋아집니다라고 이제 써놓긴 했는데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식후에 이제 바로 눕지 않기, 좀 소화를 시키고,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식사를 하고서 위에서 이제 12시간 음식물 넘어가는 시간이 대략 한 2시간에서 뭐 늦는 분 4시간, 뭐 좀 더 늦는 분도 있으시지만, 대략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소화가 된 다음에, 이제 눕는 게 필요하겠고요. 또 야식을 피하기. 이제 야식을 드시면 이제 바로 주무시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 이제 안 좋기 때문에. 또 이제 복부 비만이 위내 압력을 이제 증가시키기 때문에 체중 감량하는 것이 또 좋겠고, 카페인 탄산 줄이기, 또 잘 때 좀 머리 높이를 뭐 좀 6에서 8인치라고 하는데요. 그 정도 높이고 자거나, 또 이제 술 흡연 같은 경우가 이제 역류성 식도염의 위험한 그런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약제는 이제 그 PPI 처음 들어본 분도 있을 것 같고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양성자 펌프 억제제인데요. 양성자 펌프라는 게 이제 위내에 있습니다. 위내에서 이제 위산을 분비시키는 그런 펌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억제시키는, 그래서 산 분비를 막는 그런 치료제입니다. 강한 치료 작용을 하고 있고, 현재는 이제 표준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고, 대략적으로 이제 2주간을 치료를 하고, 또 이제 표준 치료는 이제 잘못 써 있는데요. 2달 표준 치료를 합니다. 약제 효과가 이제 물론 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위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그런 위험 요인이 있기 때문에 효과는 있지만 개개인별로 좀 그런 정도의 차이는 많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제 새로운 신약이 개발돼서 한 2019년에 처음 이제 우리나라에 케이캡이라는 약이 이제 저희 런칭됐는데요. 또 최근에는 이제 자큐보라는 또 신약이 또 런칭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피캡 이제 이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고, 이 약제들은 이제 기존의 PPI 외에서 좀 더 이제 빠르게 산을 억제하고, 또 이제 식사와 연관없이 또 이제 복용 가능한 점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PPI가 조금 인제 좀 부족한 치료 효과가 좀 부족한 환자들에서 좀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약물 치료의 오해라고 제목이 있는데요. 또 인제 제가 환자를 보다 보면은 이 약을 계속 인제 뭐 1 년, 2년 이렇게 드셔도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뉴스에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제 이렇게 PPI를 장기 복용하는 환자들이 인제 예를 들어서 좀 안 좋은 게 많이 생기더라. 예를 들면은 골다공증, 뼈 골절이나 신장 기능의 악화, 여러 가지 인제 부작용이 있다더라. 이렇게 인제 아마 뉴스에 나오는 것들을 본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십니다. 근데 어쨌든 인제 장기 복용은 대부분 다 안전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안심을 하시면 되겠고, 하지만 인제 굳이 필요 없는데 약을 1 년, 2 년, 5 년, 10년 이렇게 드실 필요는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증상 조절이 되고 또 생활 습관 조정을 통해서 인제 그런 부분들이 잘 조절된다면은 약을 줄이거나 중단, 또 상의를 잘 하셔 가지고 의사 선생님이랑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감량하거나 중단하는 것들이 좀 가능하고 또 필요하겠습니다. 예. 또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런 약제 불응성 식도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약을 시간을 잘못 드시는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PPI 같은 경우에는 식전에 복용을 해서 약을 드신 다음에 식사를 하셔야지 이게 위산이 나오고, 그러면서 약이 인제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식사를 하신 다음에 복용을 하거나 식사와 인제 연관없이 복용하시면은 약 효과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인제 약을 드시면서도 이제 비만, 야식 등이 생활 습관 교정이 안 되는 경우에 치료가 잘 안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침이나 이물감 이런 비전형적인 증상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전형적인 그런 식도염이 아닐 가능성이 있고, 뭔가 여러 가지 인제 그런 저희는 인제 기능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인제 예를 들면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잘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럴 경우에는 뭔가 좀 추가적인 검사, 아까 말씀드렸던 식도 산도 검사, 압력 검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내용이. 그래서 인제 제가 얼마 전에 인제 이런 영양소 식품에 대해서 기자분이랑 이제 매체 기자분이랑 인터뷰를 하다가 기자분이 저께 인제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자기가 헬스랑 러닝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런 게 정말 인제 식도염을 안 좋게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이냐. 저도 인제 러닝을 가끔씩 하는데요. 정말 러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인제 오늘 강의 준비하면서 또 찾아보기도 하고 논문도 찾아봤는데, 실제로 인제 러닝과 인제 식도염과의 연관성을 본 논문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결과를 보니까 또 인제 또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슬라이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러닝이 보니까 영양소 식도염을 악화시키는 것들이 메커니즘적으로 인제 확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러닝하면서 이제 복압이 증가되니까 위 내용물이 쉽게 올라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과 일치를 하죠. 또 인제 러닝을 하니까 위아래로 뛰잖아요. 그래서 상하가 흔들리면서 인제 식도로 인제 좀 더 역류하기 쉬운 여건을 만든다고 합니다. 또 인제 입으로 많이 인제 호흡을 하니까 구강이 건조되면서 증상을 발생시키는 부분도 있고, 운동 전에 커피나 탄산음료를 섭취하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한 하부식도 관략근을 이완시켜서 이렇게 증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제 러닝을 인제 저희가 즐겁게 하려면은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후에 바로 뛰지 마시고 좀 식후에 한 2-3 시간 있다가 러닝을 좀 소화가 된 다음에 러닝을 하시는 게 좋겠고,
또 공복이면은 이제 위산이 좀 잘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뭐 이제 많이는 아니라도 이제 약간 소량의 그런 간식을 약간 섭취하고 위산을 중화시킬 수 있는 하는 것이 좋겠다. 또 상체를 너무 숙이면서 뛰면은 이제 복압이 증가시키기 때문에 위산이 이게 역류가 잘 되니까 자세를 좀 숙이는 것보다는 좀 꼿꼿하게 좀 세우고 뛰는 것이 좋겠고, 물도 너무 갑자기 막 이렇게 벌컥벌컥 드시기보다는 조금 마라토너처럼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겠다 들이 있고요. 또 고강도라고 써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인터벌 하듯이 막 세게 뛰고 약하게 뛰고 이런 그런 보다는 뭔가 그냥 좀 약하거나 중등도 정도로 좀 약하게 좀 오래 뛰는 것이 좋겠다. 또 운동 직후에도 바로 눕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 좀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은 이제 식도염은 굉장히 좀 매우 흔한 질환으로 이제 생활 습관과 약물 치료로 대부분 잘 조절되지만, 이제 방치하게 되면은 합병증,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염증에 의한 궤양, 협착, 또 이제 이게 드물긴 하지만 발해식도, 식도 이형성증, 식도암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좀 관찰해 보시고, 또 필요하고 또 증상이 오래된다면은 또 전문의 선생님과 또 주변에 계시는 의원에 가셔가지고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을 또 해보시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제 말씀드릴 강의는 끝났고요. 이제 여기 여러 질문들을 올려주셨는데요. 좀 차례차례 보면서 또 다시 더 상의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은 그 속쓰림이 계속되다가 헛구역질, 식은땀이 나서 위 내시경을 했는데 위축성 위염이라고 했고요. 헬리코박터균 양성이어서 제균 치료를 받으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PPI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양성자 펌프 억제, 위산 억제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드시면은 속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위캡, 피캡, 아까 말씀드렸던 신약이죠. 신약을 처방 받고 지금 드시고 있는데 나름 부작용이 없는데 제균 치료 시에 저 피캡 약물을 PPI 대용으로 해도 문제는 없는지요? 그리고 이게 부작용도 있고 힘든 치료인데 바로 해야만 하는 건지 아니면 좀 나아지고 되는 건지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 좋은 질문이시고요. 이런 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제 피캡 약일 같은 이제 위산 이게 이제 신약이지만 똑같은 그 타겟을 이제 대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둘 다 타겟으로 하는 PPI나 피캡 둘 다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타겟으로 몰레큘러 타겟으로 위산을 억제한 약이라면, 이제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하는데 위산을 억제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피캡이 더 효과가 좋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이거 부작용이 있고 힘든 치료, 이거는 아마 헬리코박터 치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바로 해야만 하는 건지 아니면 좀 나아지고 해야 되는 건지 두 가지 질문하셨는데, 아마 이제 위축성 위염이라고 이제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하라고 하시는 건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제 위축성 위염이 있고 헬리코박터균이 있으면은 이게 위암의 그런 다 이제 위암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위암의 발생률을 일정 부분 높이긴 합니다. 헬리코박터균 양성 위축성 위염에서. 그래서 이제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하는 것이 환자분의 그런 장기적으로 볼 때 위암을 예방하는 어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 이렇게 뭔가 이제 그런 불편감이 있으시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여기 보시면은 헛구역질, 식은땀, 이런 속쓰림 이런 부분들이 좀 좋아진 다음에 한 몇 주 아니면 몇 달 이후에 치료를 하신다고 해서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라서 조금 힘드신 부분이 지나간 다음에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좀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번째 김민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예,
식사하시고 나면 바로 가래가 기고 그게 한노관 가십니다. 그래서 평소엔 괜찮으시다가 이게 역류성 식도염일 수도 있다 하십니다. 그래서 식사하시자마자 염증이 생겼다가 조금 지나면 사라진다는 것인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예. 좋은 질문이시고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래가 낀다고 하셨는데 이게 정말 가래가 맞는지 아니면은 뭔가 침이나 뭐 음식물이 이게 올라오는 건지가 조금 이제 본인은 이게 잘 이게 판단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증상이 있으시다는 것은 이게 이제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음식물이나 산이 역류를 하면서 증상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부분들은 말씀드리는 것 같고 염증이 생겼다가 예. 염증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이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반복이 되면은 이제 산이 올라오면서 조직을 손상을 시킬 수도 있지만 염증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제 음식물에서 산이 식도를 자극을 해서 증상이 있으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이제 염증이 안 생겨도 증상을 발생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예, 이율365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예, 식사를 하시고 나서 고개를 숙이면은 먹은 음식이 토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토하지 않고 그대로 삼키면은 문제가 생기기도 하나요? 저는 자주 그렇게 삼키긴 하는데 문제가 생기나 궁금해서요. 아마 아마 고개를 숙이면은 이제 그 보갑이 높아지면서 이제 역류되거나 이제 위산이나 음식물이 역류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해서 입으로 나오면은 입으로 나온 거를 굳이 이제 삼킬 필요는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토하면은 입으로 나오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뭔가 좀 시큼한 느낌이 드실 것 같은데 그게 위산이 같이 이제 역류를 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위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위산이 막 버무려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근데 산이 있으면은 이제 삼키면서 아무래도 이제 여기 목구멍 또 이제 후두 부위나 그런 부위들을 자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제 그 토에서 이까지 나온 거를 굳이 삼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뭔가 자극을 하거나 그런 자극이 오래되면 또 이제 염증을 발생시키고 또 이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굳이 토와 입에까지 나온 거를 이제 되새김질 하듯이 삼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예, 세계탐구 9098님께서 빈속에 따뜻한 커피를 마시는 게 안 좋나요? 몸이 따뜻해져서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예, 몸이 따뜻해져서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저도 이제 빈속에 커피 마시는 거 좋아하는데요.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똑같은 약에도 어떤 분은 증상이 좋아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증상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다르기 때문에 빈속에 따뜻한 커피를 드셔서 뭐 증상이 이게 식도염, 역류나 가슴쓰림 이런 증상이 없으시면은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파란 하늘 D2K6D님. 네. 예, 매운 음식을 매우 좋아하거든요. 신라면 맵기 말고 훨씬 더 매운 거.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떡볶이나 라면이나 다 캡사이신을 넣어서 먹는데 저는 비만이 아니니까 예, 식도염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저는 아직 괜찮은 것 같고요.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 또 기름진 거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그런 식도염을 잘 발생시킬 수 있는 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람마다 정말 다르기 때문에 이제 증상이 없거나 그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형적인 증상 가슴쓰림, 역류, 식물 역류 이런 증상 없으시면은
크게 또 젊으시면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영도님. 예. 저는 건강검진에서 식도염, 위축성, 표재성, 홍반성 위염, 위 점막하 종양이 나왔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으로 진통 소염제를 장기 복용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감식이 몸살, 전신 아픔이 심해져서 위 보호제 들어간 약도 속이 너무 아파서 감기약을 먹을 수 없는 상태라 이겨내려고 하는데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드네요. 에소메졸 식전에 복용하고 있는데 이 약 먹으면 좀 나아지고요. 이 약 오래 먹어도 괜찮을까요? 네, 여러 가지 질문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지막 질문, 에소메졸, 네, 좋은 약입니다. 그래서 식전에 복용하고 있으시는데 증상이 좋아지시면은 이제 드셔도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필요하면 드셔야 됩니다. 필요하면 물론 이제 필요성이 떨어지면은 끊으셔야 되는데 필요하면 드셔야 되고, 또 이제 에소메졸 같은 경우에 아까 말한 진통소염제 엔세이드라고 하는데요. 엔세이드를 드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엔세이드에 의한 그런 이제 점막이 약해지거든요. 점막에 염증이 생기고 점막이 이제 손상되고 이제 진통 소염제가, 그래서 이 약을 드시면은 이제 에소메졸이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미리 예방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에소메졸을 드셔서 괜찮아지시면은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진통 소염제 중에 이제 그런 위장관 합병증을 좀 줄여주는 약, 선택적으로 이런 그런 콕스 이니비터라고 하는데, 이런 선택적으로 이런 어떤 그런 기전들을 억제한 약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처방하면은 좀 이제 위장 부작용도 조금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아마 처방 받으시는 그런 선생님께 참 상의를 아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상의를 하셔가지고 약대도 좀 바꿔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세계포 3998, 아까도 또 질문 또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다이어트 할 때 일부러 먹고 토하고 자주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평소에도 속이 쓰리던데 왜 그런가요? 토하느라 다친 거면은 목이 아파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예. 예,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하면서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하시면은 이제 그 위산이 석 버무려져 있는 음식물이 올라오니까 아무래도 식도를 자극을 하겠죠. 식도 자극하고 반복적으로 이제 염증을 일으키면서 식도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염증이나 자극 때문에 속이 쓰리다고 가슴 쓰림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일부러 토하시면은 이제 위장이 이제 급격하게 이제 수축과 팽창을 하면서 이제 점막이 상하고 이제 심하면은 점막이 찢어져서 피가 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증상이랑 연관이,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식도랑 위 접합 부위에 잘 생기거든요. 이제 목 아픈 것보다는 이제 그런 속쓰림은 아마 그런 부분들이랑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영도님. 예. 남편분이 이제 위염, 식도염, 장산피화생 상태입니다. 남편분이 만성질환도 많으시고 또 약이 많고 암 수술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식후에 그 의자에서 잠이 많이 드신다고 하네요. 예,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예, 아무래도 이제 이게 복용하는 약이 많으시면은 그 약들이랑 이제 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식도의 하부 관략근에 이제 그런 이완에 작용한 약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이제 영유성 식도염과 연관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약이 많으시면은 이제 위장이 또 잘 안 움직인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당뇨가 있으시면은 이제 위장 기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래 되시면은. 그러면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화 불량이 있을 수 있고, 그 소화가 잘 안 되면은 그렇게 위장 내에 압력이 올라가서 이제 영양성 식도염이 잘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 식후에 바로 이제 잠드시지 마시고
그 잠들더라도 조금 인제 이제 고개를 좀 높이 잠드시는 것이 좋고, 아무래도 좀 소화를 좀 가벼운 산책 같은 것들로 조금 소화를 시키시고 주무시고 하는 것들이 좋고, 또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뭐 과식하고 하는 것보다는 좀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것이 위 건강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직한 세상님. 네. 식도염이 흉통과 비슷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심장 문제와 어떻게 감별해야 하는지, 응급 상황에서는 어떤 신호를 봐야 하는지 궁금하십니다. 예. 좋은 질문이시고요. 이제 제가 환자분께도 항상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 식도염, 가슴쓰림이 있는 부위는 식도도 있고 위도 있고 뭐 심장도 있고 폐도 있고 뭐 약간 멀긴 하지만 뭐 췌장, 간, 담낭 다 이제 비슷한 부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제 질환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 가슴쓰림이 있다고 무조건 '아 이건 식도염이야.'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제 식도염은 좀 전형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흉통이지만 뭔가 이게 식사 이후에 발생하는 그런 가슴쓰림, 또 역류가 있으면 이게 전형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이러면 좀 식도염과 좀 관련이 좀 더 깊다. 하지만 이제 흉통인데 뭔가 막 계단으로 올라가거나 뭐 뛰거나 걷거나 이럴 때 가슴 통증이 발생하는 거면 이거는 뭔가 인제 심인성 흉통이라고 하는데요. 뭔가 이제 심장하고 연관된 흉통일 수가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쪼끔 인제 감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응급 상황이라면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래도 인제 비슷한 말씀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뭔가 운동을 하거나 뭐 이럴 때 가슴 통증이 발생을 하면은 '아 이건 심장하고 좀 뭔가 연관이 있을 수 있겠다.' 또 인제 뭐 예를 들어서 고지혈증이 있거나 혈압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더 가능성이 높겠고요. 이런 경우는 심인성 흉통을 쪼끔 염두에 두시고 전문의랑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영가님. 마누카 꿀이 역류성 식도염에 효과가 있을까요? 예. 마누카 꿀이면은 아마 호주에서 나오는 꿀인가요? 네. 저도 정확한 성분명은 잘 모르겠는데요. 인제 아마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게 아무래도 인제 위산이나 음식물 역류 때문에 뭔가 인제 이런 직접적으로 인제 식도에 자극을 해서 증상이 발생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인제 뭔가 인제 그런 염증 반응을 이게 막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염증들도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마누카 꿀이 인제 그런 항염증 반응의 그런 패스웨이, 그런 알고리즘의 연관을 억제시키는 효능이 있다면은 아마 역류성 식도염에도 쪼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건강 찾는 김영사님. 예. 의학 과학이 많이 발달했는데 위산에도 잘 버티는 인공 식도로 바꾸는 거는 아직인가요? 예. 된다면 인공 식도로 바꾸고 매우 자극적인 거 잔뜩 드시고 싶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연구되고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신문에서만 보긴 했지만 뭐 돼지의 그런 장기를 가지고, 물론 지금도 인제 뭐 심장이나 폐나 신장을 이식해서 인제 바꾸기도 하고, 돼지의 그런 조직을 가지고 인제 뭐 이식을 해서 그렇게 사용하고는 있는데, 예, 뭐 하여튼 좋은 의견이시고, 이런 좀 세상이 또 곧 올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김미님. 예. 중국인은 기름진 걸 진짜 많이 드시는데, 그럼 중국 사람들은 통계적으로 역류성 식도염에 잘 걸리거나 하는 통계가 있나요? 예. 좋은 질문이신 것 같고 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인제 물론 이제 기름진 것도 하고, 기름진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를 인제 위정체, 소화불량을 잘 일으켜서 이제 위내 압력을 올려서 이제 증상을 발생시킬 수 있지만,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복부 비만이나 약제, 또 생활 습관,
뭐 여러 가지 인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제 복합적인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 단 한 가지 요인보다는 뭔가 복합적인 되게 복잡한 그런 인제 그런 요인을 가진 질환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491 님. 예. 위내시경 검사하시다가 위 점막하 종양이 1 센티미터 있다고 하셔 가지고 6개월 있다 다시 하자고 합니다. 어 점막하 종양은 괜찮은 건가요? 예. 뭐 오늘 질문이랑 쪼끔 인제 차이가 있지만 예 아무래도 인제 그 위 점막하 종양이라고 하면은 아직도 이제 굉장히 인제 이게 논란이 많은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인제 지금도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요. 1 센티 정도가 이하고 아마 인제 내시경적으로 크게 뭐 위암이나 뭐 이런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 아마 그런 종양이어서 이긴 하지만 쪼금 인제 약간 그런 진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6개월 뒤에 보자고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그래서 6개월 뒤에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힙합의 비용 님. 네. 예. 음식물이나 위산이 역류하는 걸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는데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키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 식후에 바로 눕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나요? 과식인가요? 야식의 과식? 근본적인 치료법이 소화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맞나요? 식습관, 생활 습관 교정은 기본. 뭐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이미. 그래서 식후에 바로 눕는 것이 중요하죠. 주요한 원인이 맞죠. 인제 물리적으로 인제 역류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외에도 인제 뭐 여러 가지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제 그런 복부 비만이나 뭐 그런 것들이 위압이 올라갈 만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고요. 약제도 있겠고 또 과식도 물론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야식의 과식이 최악이죠. 야식에 인제 과식하시고 바로 누우면은 뭐 이제 직방으로 바로 인제 음식물이나 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큰 위험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소화 능력이 개선되면은 물론 인제 좋습니다. 그래서 인제 어떤 운동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적절하게 운동을 하시는 것이 이제 소화가 잘 되면은 아무래도 위내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그런 식도염의 치료나 예방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아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분 우리 324 님. 예 영양제를 많이 드셔도 식도염에 걸리진 않겠죠. 비타민, 오메가3 등등등 챙겨 드시는 영양제 많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영양제를 많이 드시더라도 너무 배가 이제 빵빵해질 만큼 많이 드시면은 물론 인제 식도로 역류를 하기 때문에 안 좋을 것 같고요. 비타민 중에도 인제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인제 제가 환자분께도 말씀드리는데 약간 좀 위산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쪼금 인제 그런 비타민 드시고 좀 증상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쪼금 조절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위산도를 낮추거나 위내 압력을 높이는 그런 영양제는 쪼금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힙합의 비용 님. 예 생활 습관을 교정하시고 운동을 한다고 해도 헐거워진 관략근이 다시는 원상태로 돌아오진 않는 것이 궁금합니다. 나이가 젊었을 때는 그나마 운동을 활기차게 할 수 있겠지만 나이가 들었을 때는 운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질 텐데 예. 뭐 좋은 질문이시고요. 이미 뭐 답을 아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헐거워진 관략근이 잘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예 그래서 이게 정말 인제 이 헐거워진 관략근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그리고 증상이 너무 심하고 위산의 역류에 의한 합병증이 생기고 그럴 만한 분들은 이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수술은 뭐냐면은 거기를 인제 좀 이게 수술적으로 인제 꼬매 주거든요. 이렇게 둘러 가지고 꼬매 주는데 이제 그러면 인제 아무래도 인제 거기 압력이 높아지겠죠. 네. 그렇게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되게 선택적으로 예를 들어서 증상이랑 그런 합병증 같은 것들이 위산이나 음식물 역류가 이게 확실히 있어서 증상이 있다, 합병증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헐거워진 관략근을 좀 보완해 주는 그런 시술을 합니다. 또 이 외에도 뭐 이제 여러 가지 내시경 시술도 있고요. 이제 하긴 한데, 하여튼 뭐 그런 헐거워진 관략근을 조금 이제 원상태로 복구시키기 위해서 수술, 내시경 시술 같은 것들도 이제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제 여러 전문의 선생님들이랑 상의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 답변 이후로 오늘 강의를 이제 강의와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이제 이 비욘드 채널에 나와서 이런 이렇게 강의를 또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히 잘 지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